자, 그러면 지금부터 면역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생활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정상으로 나온 분들은 뭐 제가 말 그대로 지금 상태만 유지해 주면 돼요. 그래도 나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면역을 관리하기 위한 습관을 말씀드렸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여기는 거는 잠입니다. 잘 자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면역 활동이라든가 이런 면역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충분히 잘 때, 자는 시간에 이게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아프고 그럴 때, 아니 낮에는 괜찮다가 맨날 밤만 되면은 이게 고열이 나서 응급실에 가지 않습니까? 아니 낮에 왔으면 편할 거를 왜 밤에 올까를 한번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면역 세포의 활성화는 대부분 밤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고열이 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는 순간에 이 면역세포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형성을 하기 때문에 이 충분하고 깊은 잠을 자야지만 정상적인 면역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충분하고 깊은 잠이라고 하는 거는 잠은 자는데 잔 것 같지 않는다든가 또는 자주 깬다든가 꿈을 너무 많이 꾼다든가 이런 잠의 질은 굉장히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충분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없을 경우에는 이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면역하고 스트레스는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과립구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굉장히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중성도가 높은 유형을 보게 되면 대부분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고요. 이게 높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관리를 꼭 하셔야 되는 거죠. 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이 과립구는 떨어뜨리고 림파구는 이제 적당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휴식이라든가 이런 쉬는 거, 그 다음에 릴렉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교감신경의 톤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더 운동도 하고 이완도 하고 그런 생활 습관이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잘 먹는다는 게 많이 먹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균형 있게 먹어야 되고요. 이 바이타민과 단백질이 충분한 그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제철 음식입니다. 왜 제철 음식이냐면 우리가 영양이 좋다고 뭐 어디서 무슨 뭐 외국인 뭐 그런 것들이 면역에 좋다 이렇게 해서 먹는 것보다는 사실상 우리나라 사람에게 맞는 거는 로컬 푸드라고 해요. 우리나라 지역에 나는 음식 그리고 제철에 나는 음식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철 음식에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황산화 성분도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균형 있는 식단과 제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운동 중요합니다. 운동 중요한데 이렇게 살 빼려고 어떤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 면역은 살 빼는 운동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규칙적인 운동이 매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 번에 무리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세팅을 짜서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면역에 가장 적당한 운동 정도의 강도는 일주일에 5일 정도, 한 30에서 45분 정도를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이 면역을 가장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역에 또 중요한 것이 비타민 D고요. 이 햇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피부가 과민하지 않다면 하루에 한 2~30분 정도 태양광선에 노출을 하는 것이 좋다고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면역세포를 자극이 되고 비타민 D도 합성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면역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태양광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실내에서 햇볕을 쬐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요. 직접 나가서 어떤 선블록 바르지 마시고 조금은 태워주시는 것이 어떤 건강관리에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갑자기 이 말이 나왔는데, 그래서 장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되는데 특히 이 중성도가 높은 분들은 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는 어딜까요? 피부입니다. 피부가 가장 커요. 근데 가장 긴 장기는 어딜까요? 위장관입니다. 위장관은 사실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피부처럼. 음식하고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하고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역세포의 70%는 다 장에 있기 때문에 이 장을 관리하는 것이
이 면역을 유지하고 또 면역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최근 연구 보고도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장을 만들어내는 게 어떤 건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새 건강한 장 그러면 유산균 먹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장이 안 좋다, 만약에 배변 습관도 좋지 않고 뭐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고 그다음에 항상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장에서 어떤 염증이 있다는, 면역 반응이 너무 문제가 있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제대로 된 치료를, 장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저희가 이걸 4R 프로그램, R이 4개 들었다고 해서 첫 번째가 리무브입니다. 그 유산균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입고 있는 유해균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유해균을 제거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유산균, 유익균은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유해균한테 다 잡아먹히거든요. 그래서 이 유해균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이제 그 유익균을 섭취하는, 이게 이제 유산균을 이제 여러분들이 복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재접종이라고 하는 리이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왜 이 사람이 유해균이 장에 많아졌을까요? 유해균을 먹었겠습니까? 그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소화가 덜 된 음식이 장에 가게 되면 그 소화가 덜 된 음식을 좋아하는 그런 균들은 대부분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런 그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가 깨지는 일종의 장내 세균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소화를 잘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적당한 효소라든가 이 공급하는 이런 리플레이스가 잘 돼야 되고요. 이 장 점막 자체가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익균 조금, 유산균 조금 먹는다고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장 점막 손상을 복구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는 면역을 좀 향상시켜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과정의 장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 건강에 어떤 유산균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 건강이 나빠진 이유는 자기가 소화를 못 시키거나 또는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장기간으로 먹어서 우리 장내에 어떤 세균의 불균형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잘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잘 먹어야 되냐면, 일단 자기가 소화시킬 수 있는 양만 먹어야 됩니다. 술은요, 장을 공격하는 아주 그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위하고 장의 그 점막을 상하게 하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주 또는 절주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화불내성이라고 하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푸드 인토런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유당불내성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를 먹으면은 우유를 분해하는 락테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없어서 이런 것이 우리 몸에서 그대로 소화가 안 돼서 장으로 가는 경우에 바로 유해균이 발생할 수가 있죠. 이런 음식 불내성 같은 경우에는 잘 몰라요. 알러지 반응은 바로 나타나지만요, 이러한 소화 불내성은 장기간에 걸쳐서 일주일 또는 2주일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을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음식을 먹어도 너무 졸려. 그거는 음식 불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식곤증이 심하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런 음식 불내성이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공식품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가공식품은 대부분 영양소가 파괴되는 음식이고 또 빨리 먹게 만드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패스트푸드나 가공 음식은 삼가하는 것이 좋고, 역시 이 스트레스도 이제 그 무슨 아까도 스트레스 얘기했고 지금도 스트레스 얘기했지만,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 위산은 분비가 되지만 췌장에 있는 이런 음식물을 분해하는 효소들은 분비가 안 돼요. 교감신경이 올라가게 되면. 또 약물을 남용하는 경우에 그래요. 뭐 고혈압, 당뇨약들도 많지만 소화제가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화제를 또 남용하는 사람들도 너무 또 남용하다 보면 그게 우리 어때요? 장기를 다 단백질 않으니까 그걸 소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아스피린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혈전제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또 이 위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항상 약 먹을 때 의사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서 약물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 외에도 규칙적인 식사, 단순당 안 먹기,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소화제를 복용하기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장을 위한 식사요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전문가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내가 장을 지켜야지만 나는 내 면역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성부가 높은 형태는 이런 분들 대부분 열이 많은 편입니다. 보통 우리가 면역을 강화시켜다 그러면 몸을 따뜻하게 해야지 이렇게 잘못된 말이 있는데 이렇게 호중부가 높은 중성부가 높은 이런 분들은 사실은 선선한 것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커피는 아이스가 좋아요. 나는 따뜻한 게 좋아요. 너 그러지만 그 면역을 위해서는 따뜻하게 먹어야 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게 이 호중부가 이런 높은 분들은 가능하면 좀 선선하고 그리고 참아 먹고 싶을 때 참아 드십시오. 열을 내릴 때 어떤 또 에너지가 소비가 되니까 이 선선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오히려 면역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병에 걸리지 않고 또 코로나, 그리고 심지어 코로나가 지나가도 다른 바이러스가 유행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걱정 없게 면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면역 유형에 따라서 이런 생활 습관과